구원소경과 관련해서 이 유적 발굴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게 1992년이에요.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 타평리 주변 일대의 건물들을 발굴했죠. 사실 저도 이 조사에 제가 조사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때 초석 건물지랑 성널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발굴은 미완성 발굴이에요. 발굴이 중간에 끝났어요. 사실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아마 구원소경의 핵심 시설이 있던 지역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거기에 많은 그 초석 건물지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지들 중에서 이 당시 발굴했던 것은 가장 위층, 그러니까 가장 나중의 것이고 좀 더 이른 시기의 것들은 아래쪽으로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평리 쪽에 이때 발굴해 봤더니 저도 토층이 어떠냐면 저는 계속 홍수에서 깎여 나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퇴적돼 가지고 쌓여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선사시대 있고 그다음에 삼국시대 있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근대 있고 참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문화층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당시 발굴이 이루어졌던 곳이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좀 더 피트를 넣어가지고서 피트라는 것은 이제 그 아래에 더 유적이 있는지 고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설철한 시골경인데 피트를 넣었을 때 그 아래쪽에서 6세기 신라의 당국구배들이 나오는 걸 봐선 6세기 후반, 7세기 초반의 그 도시 유적이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정경기장 일대라든지 그러니까 타평리 유적, 그러니까 중앙탑 주변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한 발굴들이 주로 이제 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유구들이 출토됐는데 크게는 백제, 고구려, 신라 거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이제 타평리 일대의 발굴 과정을 이제 표시한 건데 가장 이제 지금 중앙탑 주변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저 부분이 아마 가장 핵심 지역이고 지금 마을이 저렇게 들어서 있는 저 부분은 아마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부는 시골 트렌치를 넣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부에서 걸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지금 중앙탑 주변에 이제 발굴이 아주 하층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발굴 보고서에 보면은 차후에 반드시 여기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중원경이나 구원소경의 실체적인 모습이 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조정경기장 쪽, 저쪽은 아마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쪽은 좀 외곽 지역에 속하는 것일 것이고 가장 최근에 중앙탑 남쪽 부분 17년도에 조사된 17년, 18년도에 조사된 부분 이 부분은 뭐 제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방인지 길인지는 뭐 불분명합니다.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주변에 있는 고분들이나 여러 가지 유적들이죠. 저 고분이라는 거는 도시의 외곽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외곽에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대체적으로 중심지의 바깥쪽 경계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고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가 8세기 지나면 고분이 밀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7세기 이전 거라는 거죠. 6세기 중후반에서 7세기 전반, 뭐 중반 이때 게 중심이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럼 그 무덤 다 어디 갔겠냐?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무덤도 바깥쪽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충주 시가지 쪽으로 가야지 이제 단월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나중 것이 나오게 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중심지가 커졌거나 아니면 뭐 중심지가 이동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탑에 있는 거 보면은 후기까지도 신라시대는 저기가 중심지가 맞는 것 같으니까 아마 도시 구조가 커졌다고 보는 게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가 개발됐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서울도 강북이 있지만 강남이 더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은 그 경제력도 많이 강남으로 이동되고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사례 보면은 원래 도시라는 것이 구도심에서 신도시가 나오면 신도시 쪽으로 다 뭔가 이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차 그런 과정 속에서 이쪽이 좀 쪼그라요. 좁잖아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저기 보면 구하도랑 지형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적어도 그 지금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심지인데 그 노랗게 한 부분이 충적지, 가장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살기에 안정적인 지역이니까 좁아요, 굉장히 저기가. 그래서 도시가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은 저 안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확대가 되니까 도시가 아마 확대가 됐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게 될까면 저 원 지역이 그 92년도에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할 때 그 유구가 출토되었던 지역입니다.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유구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중앙에 있는 까만 부분에서 많은 기와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유물들과 토기, 뭐 신라 토기, 그 다음에 많은 기와들이 출토가 됐어요. 막새 기와들도 많이 출토가 되고, 그래서 저 부분이 아마 그 가장 핵심 지역, 그 중에서도 아마 중원경을 다스리는 어떤 그 관청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되는 지역이 아닐까. 애초에는 저기가 이제 중앙탑이 있으니까 사찰구역이 아닐까 하고서 발굴했는데 사찰과 관련된 유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그 피트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도로유구가 있었어요. 도로유구와 초석 건물지. 그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조금 나와가지고서 그 흔적이 발굴부에 조금 보이다 마는데 사실상 가장 아래층에서 그거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아래층에 아마 그 주변으로 그런 신라시대 도시구가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북쪽이죠. 이 중심지 아니라 그 북쪽에서 발견한 이제 도시지역의 일부입니다. 중원문화재연구에서 발굴했고 그 북쪽으로 이제 조정경기장 하면서 이제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지역이 또 연결되어 나가는데 저기에 그냥 가장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백제부터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신라까지의 유적들이 다 몰려 있어요. 신라는 대개 이제 초석 건물지나 아니면 이제 네모난 형태의 주거지들이 나오고 있고 백제는 그 우리 여자형, 철자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입구가 길게 달린 그다음에 그 육각형이나 사각형의 입구가 쭉 달린 그러한 형태의 그 주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중앙 하단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백제족이고 그 옆에 신라족이죠. 가운데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그 도랑이라고 하는데 도랑이 아니라 도로 같습니다. 중앙도로. 그 도를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눠지고 있죠. 여기 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그 나눠지면서 마을이 이렇게 들어차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이제 보면은 가운데에 돌 무더기 사이에 그 있는 도로가 있고 그 위쪽으로 그 주거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오른쪽에 교원대에서 발굴했던 부분에 저 위쪽에 북쪽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경작지도 일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시기의 유구가 서로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백제부터 신라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지역이 마을이 들어섰던 것으로 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그 위에 백제의 마을 위에 도시구조를 형성한 것. 그게 이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적의 중요성은 바로 백제의 마을이 원래 있었는데 그 마을 위에 누가 신라가 도시구조를 했다. 그래서 길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신라가 했던 거예요. 다만 저게 전체 중원경의 도시주역의 지금 일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나마 일부의 모습이지만 저게 가장 잘 나타난 유구가 됩니다.
신라와 백제를 비교한 거예요. 좌측이 백제 주거지. 같은 사각형이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은 바로 그 안에 불 때는 구들, 한쪽은 쪽구들이 있고 한쪽은 화덕 같은 내부에 이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뭔 차이가 있구나 하는데 화덕에 불 때는 거랑 구들에 불 때는 거는 에너지 소비 정도가 훨씬 다릅니다. 나무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나무는 이 에너지는 아무 데서나 막 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구하는 것도 굉장히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거지라도 신라 쪽은 전부 다 뭐냐? 쪽부들이 달려있는 비교적 넓은 구들인데 원래 그 신라 주거지에 저런 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구들이 설치가 되는데 전 추운 지역에서부터 저런 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백제 지역에서 저렇게 구들 없이 그냥 화덕 형태로 살다가 신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저런 쪽구들 형태로 아마 그 주거지 구조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지금 수열식이라고 해서 땅을 파고 한 것이지만 사실 건물의 대부분은 지상에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아주 기와로 만들어진 아까 주민 구성 중에서 상층부는 전부 다 기와를 사용한 집에 살았는데 저건 아마 좀 중하위층의 사람들이 산 건데 그렇다고 아주 하위층도 아니에요. 구들로 봐서는. 저 구들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 이제 고구려식 구들이라고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충주가 국원 소경이 있기 전에 고구려 국원성이니까 국원성과 관련된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면을 우리가 또 봐야 되냐면 아까 주민 구성에 있어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주되었다는 근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당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또는 고구려 주민 일부들 신라의 통치에 필요한 고구려 주민들이 삼인대에 와서 충주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구려식 문화를 잔존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뭐 어떤 국원성이라든지 고구려 사람들의 지배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건물지, 다시 말해서 초석 건물지예요. 요거 92년도에 발견한 그 신라의 그 초석 건물지들이고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것들이 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했던 그 건물지고 오른쪽이 이제 교원대에서 발굴했던 초석 건물지예요. 요거는 이제 관청이라든지 최상위층의 민가, 최상위층에 살던 사람들이 살던 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긴 많은 기와들이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오른쪽 건 마치 담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이죠. 담장으로 구획되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게 절터는 아니에요. 절터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발굴 조사에서는 저것이 국원소경과 관련된 어떤 통치시설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막세기와라든지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절 외에 저런 그런 막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청이라든지 통치시설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건 초석이 좀 그거보다는 좀 그 적심석이 작고 당연히 작은 초석이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어떤 관청과 가는 공식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 귀족들의 그 민가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도르라고 했던 분인데 저걸 그 보고서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조정경기장 주변에서 보면 여기도 역시 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기서도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그 중간 사이에 보면은 위에 도로와 그 유적 위에 내려다본 유적 사진 그 사이에 보면은 토층도 그러니까 보이는데
요거는 구가 맞아요. 물이 흘렀던 곳은 저렇게 깊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도로의 토층은 굉장히 깊지 않고 얇고 토층이 막 겹쳐져 있죠. 저건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다져 올린 흔적. 그 다음에 그 다져 올린 흙이 어때요? 쓰다 보면은 깎여 나가죠. 보수하면서 다시 쌓아 올린 층이죠. 도로에는 굉장히 수레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무거운 것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얘가 깎여도 나가고 아주 집안이 단단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땅을 사용하지 못해요. 신라시대 마을 지역을 발견해 보면 신라시대 마을은 마을 중앙으로 도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국원소경인데 도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런 집이 있으면 집 사이사이에 하수구가 빠져나가는 저런 구가 있어야 되고 그건 깊은 거죠. V자형이나 U자 형태의 깊은 구가 있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저렇게 넓은 도로들이 있어야지만 물자들이 들어오려고 사람들도 다니죠. 그래서 도로, 하수구 이런 것들이 건물지랑 같이 엉켜져 있죠. 전형적인 도시 유적입니다. 이건 뭐냐? 운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운물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런 운물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그래서 하나는 운물의 단면이고 하나는 운물 안쪽을 다 흙을 파면서 발굴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모래 땅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조금만 파도 이제 지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땔감, 지하수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지하수는 물을 갖다가 식수를 구하기 편리하지 않으면 도시가 커질 수가 없어요. 또 식수가 모자르고 하면 도시가 오래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원소경에 있는 집들은 이런 우물들을 집집마다 하나씩 파가지고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 왕경 발굴해보면 똑같은 저런 우물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계층이 중간계층 이상의 그 주택에서 가옥에서 나오는 거고 아마 더 하층민들의 집에는 아마 공동우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마을 보면은 경기도에서 발견한 신라 마을들은 대체적으로 마을 앞쪽에 공동우물이 있고 뒤쪽으로 수열식 주거지가 쭉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국원소경에는 저런 우물들이 주거지 주변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런 기와 건물지랑 저런 우물들은 상당히 그 규모가 있는 건물 그 가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집에 우물이 하나씩 딸려 있는 집도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저렇게 돌로 잘 축소했던 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사회 계층에서 상위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역시 생활용 토기들이죠. 누암리에서 출토된 토기와 타평리에서 출토된 토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타평리에 출토된 막세 기와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아마 왼쪽에 있는 수막세 기와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수막세 기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안막세 기와는 문문이에요. 문문 안막세 기와도 통일시대에 가면 다 보상문이라든지 당초문이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저건 무문이니까 아마 초기적인 그 형태의 그 무문기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기 전에 그래서 대기 시기가 올라가는 6세기 중반경에 사용되었던 신라의 전형적인 문기와로 문막세기와로 보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수막세기와를 놓고서 뭐 사실 고구려 기와다, 백제 기와다, 신라 기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공존하는데 특히 중앙 거는 완전히 그 백제식 기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6개의 연판으로 구성된 걸 봐서는 굉장히 삼국시대 초기 기와는 분명한데 나라가 어디냐? 사실 과거에는 그 나라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수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양식이 섞였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원소경이 바로 가야도 들어오고 신라도 들어오고 백제도 있었고 고구려 사람들도 있었다면은 그들의 문화적인 양식이 당연히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바로 주민 구성에서 고구려 유민도, 백제 유민도, 가야 유민도, 신라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아마 저런 유물의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나. 그리고 저런 특성이 그러면 충주의 다른 지역에서 충주만큼 잘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충주가 가장 잘 나타나요. 삼국의 문화가 다. 물론 이것이 삼국의 접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국원소경이라는 곳이 그런 문화의 용광로였다는 이유, 그걸 빼놓고서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화는요, 여러 개의 문화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돼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원소경이 삼국시대나 통일시대 국원소경, 중원경이 가지는 가장 큰 역사적 특징? 아니면은 뭐랄까? 가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이제 봉황리 마을이죠. 이것도 잘 알려진.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봉황리 마을 가지고서 전에 그 봉황리 마을에 있는 사자상을 가지고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사자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사저자, 그러니까 부처님 자의 사저가 기록된 게. 중국 산동반도 일대만 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근데 우리나라에는 저게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봉황리에 저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했었냐면 바로 중국 문화가 경주로 수입되어 가는 그 통로에 해당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 자료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북제나 수나라 시대 때의 불상 양식이 딱 정착돼 있어요. 방영의 얼굴에 아주 그냥 블럭이 강하고 귀가 늘어지고 심우의 여인을 하고 있는 저게 이제 전형적인 북제부터 수에 이르는 중국의 그 시기의 불상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고구려 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게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구려 양식이 반영했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고구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양식이 투영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지 다른 방증자료나 근거를 통해서 더 이제 연구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아마 고구려 사람들, 고구려 유민 그 중에서도 특히 해량 집단에 속해 내려왔던 승려라든지 어떤 기술자 집단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런 형태의 불상들이 그들에 의해서 조각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저 형태의 불상은 경주보다 빠른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게 뭐 6세기 후반이라서 됐지만 대개 7세기 때 만들었다 본다면 국원소경이 한참 잘 운영될 때, 확장될 때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고구려 계통의 기술자 집단이나 백제 계통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저런 문화적인 것들을 국원소경 주변에 남겨놨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영소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민구성이라든지 도시구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국영소경이 중원경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국원소경 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국원소경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정리하면 1, 2, 3, 4 저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에 해당되는 거죠. 문무왕 13년 국원소경에 성을 쌓았다. 둘레가 2592호였다. 저 성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성을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봉현성지, 그러니까 충주 지금 시가지에는 봉현성지가 아닐까 해서 그건 이제 국원소경의 위치와도 관련돼 가지고 봉현성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발굴 보고서에 이제 저 얘기를 썼었는데
아마 중원경으로 바뀌면서 이동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원래의 위치는 타편이가 맞다. 그때 그렇게 아마 그 보고서에다가 썼던 것 같은데 일단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점을 좀 해석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고구려의 국원성과 신라의 국원 소경이 중심지가 같은 곳인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둘째는 문무왕 13년에 추천한 성이 국원 소경의 그러니까 읍성처럼 소경을 둘러싼 중심지를 둘러싼 성이냐 아니면 별도의 산성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원성과 국원성의 중심은 같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국원성은 군사시설이지만 국원소경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구려 국원성이 진짜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다면 그것이 같은 곳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무왕 14년에 축제한 성은 산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남산성이 7세기 때의 그 성벽 추제 양식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남산성이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문무왕 때 통일 이후에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경주 서라벌에다가 나성을 쌓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의상이 반대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통일이 되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끝나고 쉬고 해야 되는데 또 성을 쌓아서 백성들 고역을 치르게 할 것이냐? 그거는 현명한 군주가 할 짓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의상 얘기를 듣고서 문무왕이 그 나성 쌓는 걸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장은 뭐냐면 국방상 정말로 필요한 성이 아니라면은 지배자의 권위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외곽에 나성을 쌓는 그러한 것들은 신라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백제에서는 있었거든요. 부여나성 가서. 그러나 신라에서는 그러한 예들이 별로 없는 거로 봐서 그 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무왕 때 경주에다 나성 쌓는 것도 안 했는데 국원소경에다 그걸 쌓는다? 그건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국원소경이 경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서랍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길목에 있는 성이니까 아마 국원소경 사람들이 전체가 입구에서 할 수 있는 남산성과 같은 그런 산성을 크게 쌓는 거는 아마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가면서 소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그 국원소경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군사와 관련된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건데 아래쪽에 충주시에 있는 국원소경 지역 그 위에 이제 원주 북원소경이 있었죠. 이 두 소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이제 남천정, 골래근정 두 개의 그 정이 있어요. 10정 중에. 그 다음에 이 10정대의 전면에 뭐가 있냐면 한산주서, 우수주서, 하소주서 있어요. 그리고 벌력전정이 빠졌네요. 홍천의 벌력전정, 골래근정, 그 다음에 남천정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소경과 주 사이에 정이 들어가고 그 바깥에 주서라고 하는 아마 전 보통 이제 중간에 있는 골래근정, 벌력전정, 남천정은 기병부대를 중심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3단계 방어 체제로 소경까지 해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색깔들은 각각의 그 군사적 구역이라고 할까? 군사적으로 관할하는 구역을 표시한 건데 상당히 이제 교통로와 관련해서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역시 통일신라에서도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국원소경이에요. 북원소경이 있지만
역시 가장 또 핵심은 국원소경이 그러니까 설화를 빼고는 소백산맥 서북쪽 지역에서 가장 핵심 지역은 역시 통일시대에서 어디요? 충주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원경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게 생각해봐야 할 게 중원이라는 얘기가 사실 한반도의 중심은 충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신라가 당시 차지했던 대체로 대동강에서 이남 쪽에서의 가장 중심, 다시 말해 핵심 지역은 지금의 충주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서라벌과 연결되는 가장 중간지면서 여러 가지 서라벌과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중원이라는 명칭이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라에서의 서라벌은 따로 있지만 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여전히 구원소경, 중원경 지역이니까 중원이란 명칭이 등장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충주로 이제 변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통일시대 시대까지 구원소경은 다른 소경들과는 좀 다른 위치에서 운영되고 인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구원소경이 사실 중원경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는 시기가 아마 김원창의 난에 가담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아마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신라사에 있어서 구원소경은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쇠퇴해 나가는 과정, 김원창의 난을 기점으로 신라가 급격히 쇠퇴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소경, 중원경이 어떤 역사적 위치 또는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면서 신라 역시 어떻게 돼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어쩌면 구원소경, 중원경과 신라의 관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구원소경이나 중원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것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서 신라시대 때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충주 지역의 역사적 위치라든지 위상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또는 더 크게 한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충주 지역이 가지는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또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확인되고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